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핑을 즐기는 건 일상에서 흔한 일이지만 과도하게 쇼핑을 하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독적인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만 구매하기.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미리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에 있는 물건만 구매하는 것이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나갈 때 필요한 것보다 당장 사고 싶은 것을 먼저 고릅니다. 예를 들어 세일 기간 동안 한정 할인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에 끌려서 본래 필요한 물건은 뒤로 미뤄두곤 하죠. 하지만 미리 필요한 물건을 적어두면 쇼핑을 하는 동안 다른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지 않게 됩니다. 리스트 작성 시 반드시 그 제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사지 않으면 정말 불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쇼핑을 즐기지 않는 환경 만들기. 쇼핑 중독을 피하려면 쇼핑을 자주 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쇼핑을 위한 특정 시간대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은 끊임없이 세일이나 할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 욕구가 생깁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한다면 즐겨찾기를 정리하거나 알림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프라인 쇼핑을 자주 하게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특정한 시간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점차 쇼핑을 하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쇼핑 후 꼭 기록하기. 쇼핑을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소비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나면 그 물건을 샀던 이유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소비 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이 왜 특정 물건을 샀는지,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록을 한 달 정도 계속하면 자신이 자주 소비하는 제품군을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핑 후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써보세요. 왜 이 물건을 사야 했는가? 또는 이 물건이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와 같은 질문을 해보면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쇼핑을 대체할 다른 취미 찾기. 쇼핑이 중독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취미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대신할 다른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독서, 미술 등 다른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쇼핑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취미로 삼게 되면 쇼핑 대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서를 취미로 삼으면 쇼핑보다는 책을 읽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이로 인해 쇼핑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단순히 쇼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쇼핑 외에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예산을 세우고 지키기. 쇼핑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설정하면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달 쇼핑 예산을 설정하고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쇼핑에 쓸 금액을 정해두고 그 예산 내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으면 충동 구매를 예방하고 쇼핑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산을 초과했다면 그 달에는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세워보세요. 이 방법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구매한 물건을 바로 사용하기. 쇼핑을 하고 나서 물건을 바로 사용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옷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입어보거나 전자제품이라면 설치 후 즉시 사용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구매한 물건을 즉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그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사용해 볼 때 느끼는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이 사용되지 않으면 점차 중복 구매를 하게 되거나 그 물건을 사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건을 바로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물건이 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반품이나 교환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꼭 구매한 물건을 바로 사용해 보세요. 7번째, 정신적 보상 방법 찾기.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통해 정신적인 보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할 때 쇼핑을 통해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죠. 하지만 쇼핑이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쇼핑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신적 보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대체 방법입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매우 유효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쇼핑을 대신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그림 그리기, 요리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보상을 주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쇼핑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인 보상을 찾아보면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아도 삶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8번째, 쇼핑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기. 쇼핑 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쇼핑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나 세일 정보, 이메일로 오는 프로모션 소식 등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쇼핑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핑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자주 확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받는 할인 쿠폰이나 세일 알림은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만 한정 할인, 50% 할인 같은 문구가 자주 눈에 띄는데 이는 사실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일과 할인에 끌려서 진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 구독을 정리하여 쇼핑 관련 알림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쇼핑 사이트나 앱에서 오는 푸시 알림을 꺼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쇼핑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고 더 이상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될 때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쇼핑 정보를 최소화하면 더 이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물건을 나누고 기부하기.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에 쌓여 있으면 쇼핑 중독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입한 물건들이 집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이것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중복 구매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기부하거나 나누는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옷장, 책장, 수납장 등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이미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오래된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구매한 물건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며 다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물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기부하는 과정은 쇼핑 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 외에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넘겨주거나 중고마켓에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나누거나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전문가와 상담하기. 만약 쇼핑 중독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쇼핑 중독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불안 등을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왜 쇼핑을 자주 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담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 중독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고 실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는 쇼핑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 문제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점차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더 나은 소비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